속보, 축구의 신 스승이 입 열었다. 제 생각에 이강인은 축구의 신 호나우지뉴 스승 이강인 향한 한마디에 프랑스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이강인 데려온 미친 안목 PSG 디렉터. 모나코 리턴설. 사우디가 새 회장으로 원해. 이강인을 데려온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프랑스 레키프의 로익 판지 기자는 24일 한국 시간 캄포스 디렉터가 AS 모나코로 떠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모나코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캄포스 디렉터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기를 원한다. 캄포스 디렉터는 구단 전체 프로젝트 통제권을 원하나 PSG에선 쉽지 않다. 앞으로 몇 시간 이내에 모나코 제안에 응답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캄포스 디렉터는 선수 은퇴 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카우트로 일했다. 2013년 모나코에 왔고 2016년까지 일했다. 선수 영입을 담당했는데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 즉시 전력감부터 베르나르두 실바, 토마스 르마, 안토니 마르시알, 킬리안 음바페, 파비뉴 등을 영입했다. 이들은 모두 모나코 핵심이 됐고 2010년대 중반 모나코 중흥기 멤버로 활약했다. 모나코는 이때 리그앙을 넘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모나코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릴로 갔다. 릴에서도 니콜라 페페 등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다. 2022년부터는 PSG 디렉터로 활약 중이다. 지난 여름 나이가 든 스타들을 내보내고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힘을 실은 것도 캄포스 디렉터다. 캄포스 디렉터는 이강인을 PSG에 데려왔다. PSG 이적 당시 스페인 아리에리브이오 위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PSG는 5월 초부터 이강인을 노렸다. 미친 활약을 보이는 이강인을 보며 캄포스 디렉터는 작업을 시작했고 협상은 순조로웠다. 1월부터 이강인을 노리는 클럽은 많았다. 울버햄튼, 빌라, 번리, 뉴캐슬, 브라이튼, 아틀레티코가 있었다. 캄포스 디렉터는 설득력 있게 접근을 했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고 성공했다. 고 전한 바 있다. PSG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캄포스 디렉터는 모나코 리턴설이 제기 중이다. 모나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구단이 됐으며 새 회장으로 캄포스 디렉터를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이미 모나코에서 성공을 한 바 있으며 증명이 끝난 캄포스 디렉터가 팀을 이끌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 PSG에서 권한이 크다고 해도 카타르 투자청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캄포스 디렉터는 PSG에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모나코로 복귀해 자신이 직접 주도하는 새 프로젝트를 구성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비 시몬스가 파리 생제르맹에 떠날 의사를 밝혔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단독이다. 시몬스는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계획을 PSG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주요 사항은 2025년 6월까지 임대 이적이다.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모두 시몬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시몬스는 미래의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특급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시몬스는 2선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다. 기술과 속도를 겸비하고 있어 상대 수비를 쉽게 무력화한다. 축구 지능도 좋은 편이라 동료를 이용한 플레이에도 능하다. 네덜란드 출신인 시몬스는 2010년 바르셀로나 유스에 입단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PSG가 관심을 보였고 2019년 영입을 진행했다. 시몬스는 2020에서 21시즌 데뷔전을 치렀지만 2021에서 22시즌에는 주로 벤치를 지켰다. 시몬스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PSG도 시몬스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 시몬스는 자유계약으로 에인트호벤의 유니폼을 입었다. 시몬스는 에인트호벤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이적 첫 시즌에는 백업 자원이었지만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 19골 9도움을 기록하며 에레디비시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PSG는 시몬스의 활약에 다시 영입을 추진했고 바이백 조항을 발동했다.
시몬스는 PSG에 돌아왔지만 이번 시즌 주전 경쟁이 어렵다고 느끼고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다. 시몬스는 라이프치히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42경기에 출전해 9골 15도움을 만들었다. 시몬스는 라이프치히 임대를 마치고 PSG에 복귀할 것처럼 보였지만 PSG를 떠날 예정이다. 이강인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다. 이적 초반에는 주전 경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개막전부터 선발로 나오며 기회를 잡았다. 주전 경쟁을 펼치는 이강인에게 악재가 찾아왔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부상 복귀 이후 아시안게임에 차출됐다. 이강인이 없는 사이 덴벨레가 주전을 확고히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진했다. 이강인은 PSG에 돌아온 후 핵심 자원으로 거듭났고 엔리게 감독을 매료시켰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으로 인해 잠시 팀을 떠났다. 아시안컵 복귀 직후에는 적은 출전 시간 기회를 받으며 입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강인은 다시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시즌 막바지에는 벤치를 지켰다. 시몬스가 다음 시즌 PSG에서 뛰지 않게 되면서 이강인의 주전 경쟁 걱정은 한숨 덜었다. 2. 인종차별 입국 금지. 벤탄쿠르의 뿔난 한 민심. SNS 달려가 악플 오른쪽 화살표. 한국 진짜 못 올 수도. 토트넘 방출 갈라타사라이 충격 이적설. 로드리고 벤탄쿠르 26. 토트넘 호스퍼를 향한 민심이 좋지 않았다. 벤탄쿠르가 2차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뿔난 한국 축구 팬들의 비판 세례가 계속되고 있다. 팀 동료 손흥민 30일을 향한 인종차별 논란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 여름 방출 가능성이 있으며 튀르키예 팀 갈라타사라이와 연결되고 있다. 벤탄쿠르는 2023에서 24시즌이 끝난 뒤 자국 TV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말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포르 라 카미세타 리포터가 벤탄쿠르에게 당신 유니폼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다른 한국인 선수 유니폼은 없냐? 고 묻자 손흥민, 소니 라고 답하더니 손흥민 사촌 유니폼은 어떤가? 어차피 그들은 똑같은데 라고 말했다. 벤탄쿠르와 리포터는 방송에서 웃었지만 전세계 팬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프리미어리그 톱플레이어 손흥민이 아시아인이라 사촌을 데려와도 쉽게 구별하지 못할 거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벤탄쿠르 발언은 순식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퍼졌고 각종 메이저 언론들에게도 소개됐다. 사태를 파악한 벤탄쿠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도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나쁜 농담을 했고 사과했다 라며 인종차별적 농담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24시간 내에 메시지가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특성과 손흥민 애칭 소니를 소니라고 적어 논란이었다. 인종차별적 농담을 한 뒤 사과 메시지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다. 영국 매체들도 최악의 농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토트넘 전담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풋볼 런던 알레스디어 골드는 벤탄쿠르가 인종차별자라는 건 아니지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이걸 문화로 치부하려는 쪽이 있다면 심각하게 잘못됐다. 정말 형편없는 농담이라고 말했다. 벤탄쿠르 인스타그램 사과문은 24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이후 우루과이 대표팀 사진들이 올라왔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팬들은 벤탄쿠르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 비판했다. 벤탄쿠르 가족들도 함께 엮어 인종차별자라며 손가락질했다. 급기야 국제인권자선단체 킥잇아웃까지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짚고 넘어갔다. 킥잇아웃은 인종차별 관련 제보를 털어놓으며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한 농담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벤탄쿠르 발언은 아시아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우리는 다음 시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혹시 인종차별 관련 문제를 보거나 듣는다면 우리에게 제보해달라고 알렸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대인배 면모를 보였다. 2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벤탄쿠르와 이야기했다. 분명 실수했고 나에게 사과했다.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건 아니다. 우리는 형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극복하고 단결했다. 나와 벤탄쿠르는 프리시즌에 토트넘에서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알렸다. 손흥민 입장 발표 이후 묵묵부답이던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움직였다. 토트넘은 공식 채널에서 우리는 벤탄쿠르 행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토트넘 내 모든 선수에게 다양성, 평등, 포용이라는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부정하며 만약 차별이 있다면 우리 팀과 경기장, 더 나아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라고 알렸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토트넘 성명서를 리트윗했다. 이후 벤탄쿠르가 한 차례 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엔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아니라 피드에 관련 글을 올렸다. 벤탄쿠르는 모든 팬과 날 팔로우하는 모두와 소통하고 싶다. 인터뷰 이후 손흥민과 난 소통을 했고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팬들에겐 내 발언이 정말 오해였다는 걸 말하고 싶다. 손흥민은 내 동료이며 모두 깔끔하게 해결됐다. 내가 했던 말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정말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구도 불쾌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팬들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한다 라고 말했다. 벤탄쿠르의 두 번째 사과문이 있었지만 혼란 민심은 여전했다. 한국 팬들은 벤탄쿠르 사과문에도 분을 삭히지 못했다. 대한민국 캡틴이자 토트넘 주장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으니 당연했다. 팬들은 각각 한글, 영문, 스페인어로 절대 한국에 오지 마라. 벤탄쿠르 넌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끔찍하고 형편없는 농담이었다. 너희 나라가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정말 한국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은 오는 7월 말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아시아 투어 친선전 2연전을 치른다. 영국 매체 팀 토크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플랜에 벤탄쿠르는 없고 갈라타사라이와 연결됐다. 벤탄쿠르 측도 갈라타사라이와 어느 정도 교감했고 구체적인 연봉까지 이야기했다. 갈라타사라이는 페르난도 무슬레라, 루카스 토레이라 등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들을 활용해 벤탄쿠르 영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토트넘 내부 출입 기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존 웨넴은 토트넘 호스퍼 뉴스를 통해 올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 영입을 추천했다.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고레츠카 매각을 검토하는 틈을 타 영입해야 한다. 최근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 중심에 선 벤탄쿠르의 좋은 대체 선수가 될 것이다. 고레츠카가 공수에서 기여하는 바는 정말 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이식하려는 비전과 일치한다. 라고 알렸다. 한편 토트넘에 남더라도 시즌 초반 벤탄쿠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벤탄쿠르 인종차별에 관련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베르나르두 실바와 벤자민 맨디, 에딘손 카바니 사례를 들춰보면 출장 정지에 벌금형이 유력하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장난도 못 치냐며 따졌지만 1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 약 8,800만 원, 징계를 받았고 카바니는 3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 파운드, 약 1억 7,600억 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